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제가 문제를 풀지 않을 거고요. 바로 뒤로 넘겨보시게 되면 이 자기저항이 하나 더 나와요. 자기저항. 자, 이 자기저항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 자기저항을 RM이라고 쓴다고 했었죠. 이 단위를 본다면 암페어 턴 퍼 웨버입니다 라고 써봤어요. 자, 근데 제가 저번 강의까지는 그냥 자기저항이 요거 단위니까 그냥 외우세요 라고 했는데, 간혹 이 다른 수강들을 보니까 이 자기저항 이 단위를 자체를 이제 시험 문제 물어봐요. 왜냐면 요 단위가, 왜냐면 전기저항에서는 그냥 R이 그냥 5옴 이렇게 써왔듯이 간단하게 썼는데, 지금 자기저항 값은 단위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따로 외워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단위만 물어봤는 문제에서 틀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보면, 자, 예전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자소밀도 B입니다 라고 한다면, 자소밀도 B라는 값은 뭐예요? S분의 파이 값, 즉 전체 자속을 면적으로 나눠준 값이다 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을 내가 자속 파입니다 라고 쓴다면 얘는 이 면적 값이 넘어가서 곱셈이 좀 된다는 얘기죠. 그럼 BS로. 그럼 이 BS 값을 또 한 번 써보면 얘는 뮤 H 값이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자개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주의 조건 법칙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 H 값이 이만큼 값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L분의 NI라는 이 값. 얘는 어디든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이 적용하는 이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L이 자개 경도다 해갖고 그 어떤 도체에 응용을 하겠느냐 해서 여기다 달라졌던 값이 기억나시죠? 우리가 뭐 무한장 직선 도체에 의한 자개색이 하면 여기 원을 따라가는 거니까 둘레길이 넣었었고, 환상철심에서도 얘를 가지고 했을 때는 얘도 2파의 R은 R인데 그 R이 평균 우리가 반지름 해갖고 그 R 값을 넣었었고, 또 뭐 무한장 솔레노이드 하기는 무한장 솔레이드는 얘를 가지고 단위 길이당 표현할 거니까 얘를 이렇게 묶어갖고 또 표현했었고, 근데 기본 공식이 다 요거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길이당에 여기 n과 턴과 전류의 값을 가지고 이 자기의 세계를 측정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이만큼 값이니까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이거? 여기 VS에다가 곱하기 L분의 NI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값이 아까 우리가 표에서 제가 그랬듯이 자기저항 RN이다, 자속 파입니다 하면 이 파이 값이 L분의 뮤S NI라고 썼던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 똑같은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라 할 거냐면, 여기 보면 이 값이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얘를 이렇게 바꿔봐요. NI를 좀 가만히 냅두고요. 여기 L 값 그대로 두고요. 여기 뮤S 값 올라와져 있으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버리면 나누기 뮤S입니다 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요 값이 우리가 아까 표현했던 뭘로 표현했었어요? 이거 RM으로 표현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 RM을 얘하고 자리 바꿔서 RM은 좀 복잡해져요. 이게 계속 수학이니까 NI 나누기 요거 파이다 이 얘기죠. 그럼 요거 파이 값을 다시 한번 쓰면 얘 내물어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지금. 그죠? 그럼 얘 값을 여기다 다시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뮤 S H 분의 NI 값. 그럼 H는 방금 했던 어떤 값? 또 이 값이라면서, 그죠? 그럼 이 값이 여기다 대입해보면 뮤 S L N I, 여기 NI, 얘하고 약분되고 얘 넘어가 버리는 뮤S분의 L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값을 본다면 여기 값 보세요. 요거 단위를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단위가 뭐 이거? 턴, 암페어, 얘는 웨버죠. 그래서 단위가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좀 복잡했나요? 어쨌든 이렇게 나온 거니까 요거 단위 꼭 기억하세요. 자기정의 단위라는 거. 자, 그러면 어차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 거니까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672페이지에 8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KS 단위계에서 이 기자력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기자력 물어봤으니까 암페어 턴이라는 거. 자,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H는 L분의 NI라는 이 공식을 여러분들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L 값 여기로 옮겨봐요. 옮겨보면 어떻게 됩니까? HL 리꼬로 NI가 되겠죠?
자, 근데 요 원래 H 값이 요거 L이 있다는 얘기는 전체 요 값에서 L 값을 나눠줬다 이 얘기잖아요. 방금 했던 제가 설명대로. 얘는 단위 길이당의 얼만큼의 자기세계 값을 말하는 거니까 얘가 넘어와서 얘를 곱해 버린다면 전체 자기세계가 된다는 얘기죠. 그 값을 뭘로 보겠다고? 기자력을 보겠다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얘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F는 암페어 턴이에요. 자,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 또 하는데 여기다가 내가 F니까 뉴턴이야 N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실수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가나다라 보면 N자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답을 찍다 보면은 N자가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 주의하셔갖고 3번 찍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1번. 자, 200회 가면 어떤 코일에 15A의 전류를 흘릴 때 이때 기자력은 어떻게 됩니까? 물었어요. 기자력 F 물었으니까 F는 어떻게 된다고요? F는 NI가 되겠다고. 그럼 얘는 건선수, 얘는 전류니까 그냥 곱셈 하면 되겠죠? 건선수 지금 주어진 게 200 주어졌고 전류값 15 줬으니까 그냥 200 곱하기 15 하시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한번 곱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답 3번 나오겠고. 자, 그 다음에 82번. 자, 자석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석 만드는 원동력이다 물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요거 기자력이에요. 라고 답 쓰시면 되겠죠. 82번 기자력 되는 거 3번에 있고요. 83번. 자, 권수가 100 하고 250인 A, B 두 코일을 감은 이 세 개의 전자석을 만들자고자 합니다. 자, A 코일에는 25A를 가하게 되면 B 코일에는 몇 암페어의 전류를 흘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A, B라는 코일을 두 개를 나눠줬으니까 A 코일 하나, 여기 B 코일 하나. 그러면 이때 얘네가 A 코일에 대해서 건선수를 뭐라고 줬냐면, 자, 문자 잘 정리하셔야 돼요. 건수가 100, 250 주고 A, B 두 코일 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게 100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250, B 코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N1이라고 본다면 얘가 100회짜리, 얘가 N2가 250회짜리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가 뭐라 했냐면 A 코일에, 여기 A 코일이니까 I1에다가 지금 25A를 흐르게 되면 여기 I2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이걸 결국은 뭐 하는 얘기 이거? 비례식 세워서 하세요. 여러분들 비례식 제가 저번에 이거 쉽게 만들면 한번 알려드렸네요. 여기서 끝나? 제가 기사반에서 끝나? 자꾸 헷갈리네. 요거 우리가 공식 써보면 F라는 거는 NI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공식에서 1차, 2차로 나눠본다면 얘 NI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N1 대 I1 이꼬로 N2 대 I2. 그럼 여기 양쪽으로 곱해주고 얘 양쪽으로 이렇게 곱해줘서 서로 곱셈. 그럼 얘가 같다는 거니까 얘 곱해주면 I1, N2. 이꼬로 얘 곱해주면 N1, I2.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I2가 얼마냐? 그럼 요거 I2 구하니까 I2는 하게 된다면 요거 N1이 내려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N1 분의 N2 곱하기 I1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해보죠. 자, N1 주어진 게 100 줬으니까 100. 그리고 N2 주어진 게 250이니까 250. 곱하기 I1 줬으니까 25. 이거 계산하면 답 나오겠네요. 자, 이 비례식 만드는 거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죠. 시험장 가갖고 이렇게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능숙하다 하게 되면은 쉽게 그냥 이렇게 계속 계산 한번 쓰시면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어차피 나는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I2가 됐든 N2가 됐든 뭔가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야 I2를 한번 써봐요. 그러면 여기에다는 뭐 쓰냐면 똑같은 문자를 하나 더 써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 첨자가 다른 놈을 하나 써줘요. 자, 그럼 여기 가운데 무조건 뭐냐면 무조건 분수식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제 뭘 쓰냐? 같은 첨자를 써줘요. 근데 대신에 누구? 남의 문자 거. 그럼 여기는 그냥 나머지 하나 붙이면 끝이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 여기서도 이런 경우가 있겠네. 이 식은 이렇게 그냥 얘네들이 다 1승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자승값이 있다면 계산해보면 아시겠지만 자승값이 있을 때 없을 때 여기다가 제곱을 실을 거냐 루트를 실을 거냐 이것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면 우리가 인덕턴스 값 배울 때 또 나올 수 있으면 한 번 더 보도록 하고 안 나오면 이렇게 비례식을 만든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하면 더 쉽잖아요. 기기 시간에 이 비례식 굉장히 많이 쓸 텐데. 그래서 요거 83번 이렇게 구해보시면 답을 3번이라고 찍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정 풀어봤고 84번 이어서
자, 다음 중 자기정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이거 자체 문제 물어보니까 답 찍으면 되겠죠? 암페어, 텀퍼, 웨버 돼 있는 거. 답 2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85번. 자기정 암페어, 텀퍼, 웨버와 같은 단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 인덕턴스 요거 L값을 배우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지만 얘는 암페어, 텀퍼, 메타와 웨버와 같은 단위는 뭐냐면 헨리라는 값과 같은데 얘는 마이너스 1 헨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되는 거 일단 답을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답 보니까 요거 없어요 한다면 마이너스 1승을 우리가 1승으로 바꿔주면 얘 어떻게 돼요? H분의 1이 된다 얘기죠? 이렇게 된 거 답 찍어주시면 돼요. 답 3번. 그 다음 86번. 자, 자기 회로의 길이가 L 그리고 단면적이 A, 2L이 묘일 때 자기정을 R을 나타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까지 자기정을 제가 RM으로 표현했었고 단면적을 S라고 표현했었는데 다 바꿔놨어요. 그러면 R 했으니까 R 표현을 했다면 얘는 묘 A분의 L 값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답 표시해보면 답 3번 병에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자체 공식 문제. 그 다음에 87번. 자, 자기정은 자기 회로의 길이에 대해서 땡땡하고 자로의 단면적 투자의 곱에 대해서 땡땡한다.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여기 써봤잖아요. 그럼 써봤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자, 자기 회로의 길이에 대해서 길이 보니까 얘가 어디 있다? 분자에 있으니까 비례합니다. 라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단면적 또는 투자의 곱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밑에 있으니까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비례, 반비례 되는 거 찍으시면 되겠죠. 답 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번. 자, 자기정이 2300 암페어턴 퍼 웨버에 자, 인 회로에 자, 4만 암페어턴 기저력을 가할 때 이때 자속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조건을 이렇게 써봐요. 자, 자기정 RM을 우리가 지금 2300 주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 F라는 이 기자력이 4만 맞죠? 4만 암페어턴 줬고 여기서 물어본 이 자속 물어봤으니까 이 자속 파입니다 라고 해봤는데 자속 파이 값이 우리가 여러 개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응용한 기억이 안 난다 하게 되면 자속 파이를 우리가 전개해서 대응되는 게 누구? 전류잖아요. 그죠? 그럼 전류 I는 R분의 V. 얘를 얘로 대응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응시켜보면 얘는 RM분의 F. 이렇게 우리가 따갖고 오면 됩니다. 문자 대응으로. 그래서 얘가 자기 회로에 대한 오음의 법칙을 했었으니까 여기 값에는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이 문제에서 뮤하고 S하고 어떤 길이 값도 주어진다면 우리가 이 값을 또 물러 L분의 뮤S NI 이걸로 또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값은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 저항이 2300 그 다음에 여기 4만 줬으니까 4만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뭐. 그럼 답 찍어보면 17.30 답 2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뒤에 나오는 이제 누설 자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89번은 답을 여러분들이 4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참고 적어내는 보시라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히스테리 곡선이에요. 이 히스테리 곡선을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B, H 곡선이라고도 하고 또 같은 말로는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세 가지 말이 동시에 같은 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히스테리 곡선, 요 B, H 곡선, 자기력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 여러분한테 이 그림을 시험장 가서 그리세요라는 얘기 아니라 이 그림을 그려봤을 때 가로, 세로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그려줬으면 얘가 어느 뜻을 뜻하고 있는지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히스테리 곡선과 자기력 곡선은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BH 곡선입니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BH 곡선 한번 그려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B라는 문자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자석 밀도라고 배웠고 H는 자기의 색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와 자석 밀도 이 사이에서 어떤 곡선이 만들어지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자성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런 자성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성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얘는 자석화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는 물체라고 했어요. 아직 자석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어떤 자개를 가해줬다 얘기예요. 그럼 이쪽을 가해준 쪽이 N극, 여기는 들어간 쪽이니까 S극. 그러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아무 말 없을 때는 상자성체가 기준했으니까 여기가 S, 여기가 N극 하면서 극이 생기기 때문에 극이 M극과 M 웨버라는 자극의 색이 생겨버린다면, 이거 잘 써야겠다. M 웨버 라고 생겨버린다면 이 극에 대해서 면적이 또 포함되니까 이 면적에 대해서 뭐가? 자소밀도 B가 뮤 H라는 값이 만들어져라고 지금까지 배웠던 값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값에서 얘하고 얘하고 이 관계를 본다면 얘가 커지면 누가 커져요? 자개색도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쪽 걸 가로를 우리가 자개색이 H 값으로 보고요. 세로 쪽을 우리가 자소밀도 B 값으로 볼 거예요. 그럼 서로 똑같이 비례 관계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이렇게 쭉 그리면 되겠지만 실험을 한 결과 이렇게 쭉 커지는 게 아니라 얘가 어느 정도 일종의 굴곡을 좀 띄면서 커지더라는 점이에요. 자, 근데 커지는 건 좋은데 얘네들이 한없이 커지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의 한도값이 도달을 한다면 얘가 점점 커지지 않고 여기에 어떤 포화점을 만나요. 포화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포화점을 만나면 얘가 여기서 일정하게 이제 유지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유지를 하면 좋은데 얘가 포화점을 만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뮤값. 자, 이 뮤라는 거는 자성체입니다. 또는 우리가 배웠을 때 뭐 상자성체도 있었고 강자성체도 있었고 또는 역반자성체가 있다고 앞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 자성체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얘기죠. 그럼 우리가 기준을 강자성체입니다 라고 본다면 이 뮤값이 엄청나게 큰 값이잖아요. 근데 이 뮤를 뮤입니다 라고 써본다면 얘는 H하고 이 B가 어떻게 돼요? H분의 B가 된다 얘기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 반비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얘를 기준을 항상 1로 잡으니까 여기 어떤 일량이 크기가 있었다고 했을 때 이 뮤값은 얘네가 커지면 일단은 얘네들이 자소밀도가 커진 거니까 자소밀도는 비례관계죠. 얘도 일정은 커져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커져요. 근데 커지다가 일정 함도가 되면 얘하고 얘하고 반비례 관계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뚝 다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물론 포화점을 만난다 얘기예요. 더 이상 커지지 못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얘기죠. 그럼 얘가 뭐냐면 노란색으로 그린 게 뮤 곡선이에요. 투절 곡선, 투절. 그래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BH 곡선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 뮤 곡선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산 모양. 아시겠죠? 산 생각하면 산. 가나다라의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 모양 찍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산 모양.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실 게 뭐냐면 이번에는 이런 모양이 있어요. 자, 교본 자개에 의한. 자, 지금은 책 그걸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 설명만 다 들으면 끝나. 책은 그냥 집에 가서 보세요. 자, 교본 자개에 의한 우리가 이 BH 곡선. 뭐 이렇게도 표현되고 같은 말로는 이제 히스테레시스 곡선을 했으니까 히스테리 곡선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본 자개라는 이 말이 중요해요. 교본. 자, 교본은 뭐냐면 아직 여러분들이 교류와 직류 이런 걸 배우지 않았지만 자, 일단 직류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얘를 DC라고 표현하자. 직류라는 거는 우리가 전압이 됐든 전류가 됐든 얘는 주파수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값이 이렇게 일정한 파형을 그리고 있어요. 일정한 파형. 근데 우리가 교류한다면 AC라고 표현하면서 이 교류 값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변하는 값을 가져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파동을 치죠. 이런 파동을 치는 이런 교류라고 해요. 교류. 그래서 교본 자개다 하는 이게 뭐냐면 이 교류를 가하게 된다면 우리가 교류를 쓰는 거니까 교류를 가하게 되면 이 BH 곡선이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려질 거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를 자개색 H, 여기를 자소밀도 B 값. 자, 일단은 이 그림을 본다면 여기 위에 이 부분이 플러스 값이고 여기 밑에 부분이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 값이라는 얘기는 극으로 폈을 때는 여기가 N극, 여기 밑에는 S극, N극, S극. 근데 요 놈이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니까 얘가 뒤바뀌고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그림을 그려본다면 어쨌든 얘가 플러스 값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관계 속에서 이 그림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렇게 커진다면서.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얘가 커지긴 커진데 조금 굴곡되고 이렇게 커지다 하다가 여기 딱 도달하면 어떻게 돼? 포화점을 만난다 얘기예요. 더 이상 커지지 못하고. 그럼 이 포화점을 만났는데 얘가 다시 이제 거꾸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겠다 얘기죠. 그럼 내가 가해준 이 자개가 다시 어떻게 돼요? 역자개를 가해주겠다 얘기잖아요. 가해주지 않는 얘기나. 그래서 가해주지 않다 보니까 얘를 다시 거꾸로 그리는 게 거꾸로.
이 거꾸로 그리게 되면 원래는 0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0으로 돌아가지 않고 얘가 여기에 만나는 점이 있어요. 자, 여기 만나는 점을 제가 책에다 뭐라 했냐면 문자가 좀 떨어져 있네. BR로 보시면 돼요. 잔류작이라고 합니다. 잔류작이. 자, 이 B점을 만나고 그럼 얘가 계속 여기 마이너스가 계속 가해졌다고 한다면 여기서 계속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여기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HC라고 표현할 거예요. 얘를 보자력이라고 부를 겁니다. 보자력.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 마이너스 값이 계속 하나씩 간다면 쭉 가다가 얘도 얘처럼 계속 일정하게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여기도 포화점을 만나요. 그 다시 플러스가 된다면 다시 얘가 이렇게 해서 완성된다 얘기죠.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류작용 하게 되면. 그래서 이 관계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여기 이제 가로를 이제 말로 바꿀 겁니다. 이 가로를 우리가 횡축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로를 우리가 종축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축에서는 무슨 뜻을 뜻하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자속밀도를 뜻하고 있더라. 횡축에서는 무슨 뜻하고 있습니까? 자개색을 뜻하고 있더라. 그러면 횡축에서 만나는 점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얘는 만나는 점은 HC라는 보자력을 만나고 있더라. 종축에서 만나는 점이 누굽니까? 하면 이 보자력이 여기 잔류자기가 여기 있으니까 BR에는 우리가 잔류자기라는 놈을 만나더라 라고 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해드리면서 제가 요거 BR과 HC를 배웠으니까 요거 BR을 한번 정리해드리죠. 자, 얘는 잔류자기입니다. 자, 이 잔류자기는 말 그대로 남아있는 자석밀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가해준 자개를 제 것이 이 자성체에 남아있는 잔류자기다. 잔류자기 아니라 자속밀도다. 이게 잔류자기의 뜻입니다. 책에도 똑같이 써 있을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가 가해준 자개를 우리가 제거를 했을 때 자성체에 남아있는 자속밀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맨날 얘기했던 자성체에서 성을 했을 때 여기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이러고 많이 놀았죠. 못 같은 걸 이렇게 갖다 대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못이 어떻게 돼요? 자석이 돼버려요. 그죠? 그럼 이게 우리가 하나의 뭘로 봐요? 이 철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강자성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하나의 자성체니까 이 자성체를 하나의 통틀어서 본다면 얘가 자개를 계속 가해주고 있다가 내가 뚝 하고 얘를 없애버린다면 내가 자개를 없애줬다는 얘기죠. 가해준 자개를 제거를 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에 누가 남아요? 바로 얘가 가해줬을 때만 자석이 되는 게 아니라 가해주고 는 후에도 여기에 가해를 제거를 하더라도 얘가 어떻게 돼요? 자석물도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처리를 하게 되면 딱 달라붙지. 그게 이 남아있는 게 누구냐 하게 되면 잔류자기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석밀도가 남아있더라. 자, 그 다음에 HC. 자, 얘는 보자력이라고 할 겁니다. 보자력. 자, 이 보자력이니까 이 보자력은 또 뭐냐면 앞에 했던 우리가 이 자개의 세기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해요. 똑같은 암페어 턴 퍼 메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보자력은 얘는 H는 여기 위치했지만 HC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반대 방향에 있다니, 반대 방향.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이렇게 바뀌어요. 얘를 없애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잔류자기를 소멸하기 위해 역으로 가해준 자개 또는 우리가 자화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개다 라고 합니다. 자개이다. 이게 보자력의 뜻입니다. 자, 의미는 몰라도 돼요. 사실상 그냥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 맞추는 목적이니까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횡축과 종축을 가지고 누가 세로인지 누가 가로인지 구분을 하시고 거기에 나타나는 의미가 무엇인지 만나는 점이 누군지만 파악하신다면 문제 맞추는 건 거의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뭐냐면 책의 옆에 여러분들 677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거 볼 겁니다. 세 번째 거. 자, 그러면 히스테리 이 시수의 손실이 있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곡선을 이렇게 그리는데 얘도 하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손실값이 존재한더라 이게예요. 그래서 이 손실값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얘 의미는 뭐냐면 방금 했던 이 교번자계예요. 이 교번자계에 의한 우리가 열의 손실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자성체가 있어요. 원래 이 자성체 안에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는 뭐 스핀별이라고 자기 쌍꺼풀 스핀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스핀별을 우리가 화살표 표시하다 보니까 좀 더 보긴 편해요. 하지만 배우지 않았으니까 원래 자성체 안에는 얘는 이 극이 존재를 다 해요. 이 극들이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막 이렇게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있다가 어느 일정한 자계를 가해주게 된다면 여기 안에 있는 지들만의 그 자석들이 가해준 자계 쪽으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니까 요거의 극에 맞춰서 얘가 일정하게 나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열이 돼버리면 얘는 이 자성체가 완벽하게 자석이 됐습니다라고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뭐 때문에? 교본 자계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교본 자계는 내가 가해준 자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다시 거꾸로 또 가해준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교류니까 그럼 얘는 가해줬다 또 없었다 가해줬다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막 가해주다 보니까 이 지네들이 원래는 이게 한쪽에 가해주게 되면 쟤들이 딱 해갖고 막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자리에 움직이다가 딱 자리 잡아갖고 난 자석이 됐어요 라고 딱 손을 들어야 되는데 또 가해주다 보니까 얘가 또 다시 옮겨야 된다는 얘기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들끼리 빡치게 갖고 열이 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열의 손실이에요. 열의 손실. 아시겠어요? 열의 손실입니다. 그러면 이 열의 손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식을 물어봐요. 이 식을 여러분들이 제가 pH라고 표현했어요. pH. 자, 얘는 유도식은 아니에요. 유도식은 아니고 실험 결과식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요 이타 F B의 1.6승 와트 퍼 메타 삼승이었나? 삼성. 자, 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기 시간에도 아마 했죠? 기기 시간에 이미 다 했을 거예요. 요거 1.6승만 기억하시면 돼요. 1.6승. 히스테레 시세 손실에 대한 요거는 얘는 몇 승에 비례합니까? 라는 문제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몇 승에 존재합니다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1.6승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고 아마 기기 시간에 본다면 1.6승이 딱 되는 게 아니라 최소값이 1.5승이고 니꾸로 여기다가 지렁이 표시해갖고 또 몇 승까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조건에 맞춰서 하시는 거니까 상관없고 우리는 이론에서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이론. 그래서 기기 시장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도 하나의 손실이니까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방지책이 있겠죠. 이 방지책이 무엇이냐 하면 얘는 규소 강판을 사용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규소라는 이 부분에 저기 있어요. 그거를 강판을 사용하게 되면 요래 열에 의한 이 손실들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기기 시장이면 배웠다고 했으니까 아마 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돌이 전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맨돌의 전류선은 또 다른 말로는 와류선이라고 하죠. 밑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기계 시간에 배웠던 공부하셨던 게 이제 나타나네요. 자, 그럼 맨돌의 전류선, 와류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어느 면에 어느 자석이 통과를 하면 요 자석 주변에 수직으로 회전하는 와 전류가 생겨 만든 손실이다. 이게 와류선이에요. 또는 맨돌이 전류선. 자, 간단히 그림 보면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사각형이 하나 있다고 해봅니다. 그럼 이 면에 대해서 어떤 자석이 뻥 하고 이렇게 지나간대요. 그러면 자석이 지나면 뭐가 생겨요?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회전하는 전류가 생긴다 얘기죠. 회전은 전류가 생기는데 얘가 이렇게 사각형이니까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회전 전류가 생겨버린다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자석을 통과를 해갖고 자석을 만들 건데 이게 회전은 전류가 생겨버리면 얘가 제대로 잘 안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것 때문에 만든 손실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실을 우리가 P2라고 쓰고
얘는 2타 해갖고 FB의 2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뭐만 기억하냐면 얘는 몇 승에 비례합니까 한다면 요거 2승짜리. 그럼 얘에 대한 이 방지책이 무엇이냐? 항상 방지책이 중요합니다. 손실이니까. 그럼 방지책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앞에 배우시겠지만 얘 뭐를 해요? 기억나세요? 그렇지. 성층 결선을 사용한다. 성층 결선의 얘기는 이런 얘기였죠? 이 면을 가지고 싹둑 잘라갖고 잘게 쪼개주게 되면 얘 평가는 그 면에 대해서 조그매지니까 여기에 회전하는 이 와전류가 조그매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손실을 줄이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아마 기기 시간에 이것도 볼 겁니다. 얘를 그냥 성층 결선 사용하는데 그 성층 결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얘를 그냥 막 자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두께까지 할 거냐라고 할 때도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0.35mm라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기 시간에 하는 거고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우리 이론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내용이 좀 많아요. 자, 이제 표를 하나 그려드릴 거예요. 전자석과 연구 자석의 재료. 자,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보죠. 자, 여기를 연구 자석, 그 다음에 여기를 전자석, 자, 연구 자석과 전자석을 만드는데 어떤 재료,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써본다면,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잔류자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자력이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 히스테리, 이 시스의 루프 면적이 있어요. 자, 이 루프 면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방금 그렸던 요거 이상한, 이걸 뭐 부메랑이라 해야 될까요? 요 부메랑 모양, 그죠? 요거 면적을 히스테리 시스의 루프 면적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본 건 간단해요. 자, 연구 자석이다 하는 얘기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내가 자석을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성체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자성체를 가지고 자석을 만들어버리면 영구적으로 쓰겠다 이 얘기고, 전자석 하게 되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자석을 필요하다면 얘는 자석이 쓰는 거고, 또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필요 없다 그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자성체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잔류자기와 보자력과 이 스테리 루프 면적을 크게 해야 되냐 작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연구 자석이니까 오랫동안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남아있는 잔류자기라는 이 자석 밀도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당연히 커야 되죠. 그죠? 크다. 그럼 이 보자력은 얘가 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보자력도 작아야 돼요? 커야지. 그럼 루프 면적은 어떻게 돼요? 얘하고 이 그림이 이렇게 크다라고 된다면 이 면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커지겠죠? 얘가 면적이 작아야지만 내가 다시 역작이 작아졌을 때 다시 원래 돌아올 거 아니에요. 커야지만 안 돌아온다는 얘기죠? 크다요. 그럼 외울 것도 없죠, 이거는. 연구 자석 하게 되면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그냥 뭐다? 다 크다. 끝났어요, 게임. 그러면 전자석은 얘도 자석을 만든다는 의미니까 잔류자기는 당연히 커야겠죠? 자석 쓸 거니까. 근데 보자력은 어떻게 돼요? 작아야지만 내가 조금만 가야지만 다시 원래도 돌아올 거 아니에요? 작다. 그럼 이 그림에서 저 면적에서 얘 한쪽 거고 얘가 작으면 루프 면적이 당연히 작겠죠. 그럼 얘는 잔류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것은 뭐다? 작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작다. 어쨌든 자석을 쓸 거니까 크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그냥 작다라고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기 편하게, 자, 676페이지에 9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기 히스테레시스의 곡선, 횡축과 종축은 어느 것을 나타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꼬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자장과 자소밀도를 주는데 자속과 자장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 나온 게 횡축이고 뒤에 나온 게 종축이라는 뜻이니까
또 잘 고르셔야 됩니다. 횡축은 우리가 말 그랬듯이 뭐다? 가로. 그죠? 그 다음에 종축은 세로가 있으니까 하나는 자개의 세기, 하나는 자소밀도입니다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그런 말 돼 있는 거 1번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91번. 자, 히스테레시스 곡선과 종축이 만나는 점은 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종축과 만나는 점이래요. 종축이 가로였으니까 종축 만나는 점 누구? HC. HC를 뭐라고? 보자력이라고 한다. 보자력 되는 거 답. 응? 아, 종축이 죄송합니다. 제가 횡축했네. 종축이니까 세로죠. 죄송합니다. 횡축이니까 만나는 점 누구? 잔류작이죠? 잔류작이. 답 2번 찍으시면 되겠고. 92번. 히스테레식 곡선에서 자, 가로축, 횡축과 만나는 점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실수했던 요거 누구? 보자력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93번. 히스테레시스 손은 최대 자석의 밀도에 대해서 몇 승에 비례합니까? 히스테레시스 손 물어봤으니까 이 손실에서 몇 승에 비례한다? 1.6승. 1.6승 되는 거 답 2번에 있고요. 자, 94번. 영구 자석의 재료로서 적당한 것 물었어요. 영구 자석 물어봤으니까 영구 자석 다 볼 것이 뭐다? 다 크다. 그죠? 그럼 보기에서 작다 되는 거 다 제외시키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골라주시면 모두 큰 것 되는 거 3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95번. 맴돌이 전류선은 무엇입니까? 얘가 이제 뭐에 대해서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은 얘네들은 그냥 분수식이 없으니까 얘는 뭐예요? 그냥 비례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또 물어본 게 뭐냐면 최대 자소밀도. 얘가 자소밀도인데 뭐된다? 2승에 비례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도 답 찍어주시면 되는데 이런 거 답은 없고. 주파수에 비례한다. 주파수 여기 있는데 얘가 비례한다. 근데 이 비례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곱에 비례한다 또 써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비례하는 거죠. 근데 도전율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고. 주파수 제곱에 비례한다 있죠? 여기 있네. 주파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답 1번이 아니라 4번을 찍어주셔야 돼요. 네, 지금 문제가 답이 좀 틀렸어요. 그 다음에 96번. 자, 맨돌이 전류선은 주파수 또는 자석 밀도에 대해서 몇 제곱에 비례하는가? 당연히 2승에 비례한다. 2번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시면 사각형 코일에 적용되는 이 힘, 이 회전력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 잘 나오지는 않아갖고 요거는 저희가 안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빼버리고 잠시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전자 유도 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